네, 이어서 그 시나리오 배경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원성, 방가나제 대립.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되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에 공존한다. 그리고 그 요소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어느 한쪽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가 강하고 신화이면서 동시에 메소아메리카인들의 철학적인 사상이기도 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사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옳은 표현은 아니다. 자, 이제 신화를 좀 살펴볼게요. 뭐 신화 같은 경우에는 좀 많긴 한데 뭐 어떤 신들이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신화 자체가 저희가 게임 진행에 있어서 뭐 중요한 정보 혹은 미니게임에서 이제 신화와 관련된 퍼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신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신들은 이제 좀 중요한 신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이, 진리, 포치트리, 테노치토이틀란의 주신이고 현재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권력이 센 신이라고 봐도 돼요. 가장 우대받는 신이에요. 가장 강국의 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은 헤스카틀리포카, 그 다음에 케찰코아틀. 이 게임 안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틀랑록, 그 다음에 느틀란테 쿠트리. 참 무섭게 생기지 않, 이게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이게 좀 아즈텍 신들을 보면은 좀 기괴하게 생기긴 했어요. 참, 나중에 이제 미니게임에서 표현할 때 이걸 좀 단순화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가 옛날 신전이나 이런 데 사파 보면은 뭔가 공포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 기괴하잖아요. 하고 뭐 그 다음에 뭔가 경외심이라고 해야 되나? 경외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신기하면서도 기괴하면서도 뭔가 경외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신에 대한 신이라는 느낌이 들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좀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화의 계보를 좀 볼게요. 오메테오트, 뭐 교회로 따지면은 뭐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창조의 신이고 이원성의 신이며, 이원성의 신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신인데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원계인 오메요칸, 이건 뭐 천상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메테오틀은 이원성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고, 남성 신의 이름은 토나테쿠트리, 여성 신 뭐 토나카시트라틀.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오메테오틀이에요. 똑같은 신이에요.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원점이며 지구상에서 실질적인 행위는 후손 신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만들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오메테오틀에 네 자식들이 있는데요. 테스카틀리포카, 붉은 테스카틀리포카, 검은 테스카틀리포카, 케찰코아틀, 우이실리포치틀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뭐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신화가 아까 테오티huacan, 그 다음에 톨텍하고 이제 정복 이후에 신화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내용이 다르거든요. 조금씩 변화를 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 부족들마다 또 신화가 또 다르거든요. 자기 국가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새로 들어온 이제 국가의 신화, 토속 신화가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거나 혹은 이제 의도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화를 왜곡을 해요. 뭐 그거는 뭐 어느 신화나 이제 뭐 왜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용을 많이 해왔잖아요. 과거 역사만 보더라도.
자, 이제 오메테어틀의 네 자식들 중 한 명으로 천지창조에 관여하여 형제들과 함께 세계를 만들고 낮과 빛을 주관했어요. 그 만물의 탄생과 성장을 바라봐요. 근데 사실 이 신은 이제 붉은 테스카틀리포카는 잘 안 나와요. 이제 좀 핵심이 되는 게 사실 검은 테스카틀리포카랑 케찰코아틀이에요. 검은 테스카틀리포카는 좀 나쁜 신이거든. 나쁜 신으로 그러니까 보이죠. 뭐 나쁘다는 건 없겠지만 그것은 갈등과 변화의 신, 전쟁의 신이자 밤의 신이에요. 악마와 인간들을 노예로 소유했고 외견은 연기를 내는 거울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거울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상가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져요. 흑요석도 이제 그 뭔가 인디언들 보면은 흑요석 검이라는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흑요석을 또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검까지 아니더라도 흑요석이라는 소재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다음에 케찰코아틀. 케찰은 이제 케찰 새, 코아틀은 나우아틀을 그 메소아메리카의 언어로 아즈텍 언어로 뱀을 뜻해요. 그러니까 뱀새예요. 케찰 새 뱀이에요. 뱀새. 오늘 이제 기타에 달린 뱀이라는 뜻이다. 왜 테스카틀리포카와 대립하며 협력도 자주 했어요. 얘네들 이제 이쪽 신들은 막 협력하고 막 싸우고 막 그게 많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랑 비슷해요. 물 다산, 생명 그 자체와 연결이 진짜 많이 되어 있고, 또 케찰코아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의 모습으로 나오기 현신한다고 하죠. 그러기도 해요. 균형과 조화의 상징,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자비로운 신이에요. 인간을 위했던 신이에요. 후에 테스카틀리포카 싸움에서 패하고 케찰코아틀은 다시 동쪽에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에 동쪽 떠나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은 이제 유럽 대륙이죠.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이제 벌새의 신 우이칠리푸스틀리. 태양 신화에서 활약을 보이지는 않아요. 아즈틀란 이제 멕시카일 쪽을 테노시타트론으로 독수리의 형상의 채로 선인장을 가리켰고,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떠도는 멕시카일 쪽을 선인장을 가리켜서 이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이 테노시타트란이 돼요. 약속의 땅. 이 변방의 신은 틀라카엘렐의 종교 개혁 당시에 태양 신화와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태양 신화에서 별로 역할 안 했었는데 틀라칼라 에리나는 국무총리급 되는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신화를 이제 좀 변질시킨 거죠. 그래서 테스카틀리포카의 전쟁의 신, 그리고 토나티우의 태양의 속성을 받게 돼요. 토나티우는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다음에 5개의 태양, 이제 톨텍 태양 신화에서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틀락록은 이제 물의 신으로 비와 연결이 깊고, 틀락록의 아내로 강가하우스의 신입니다. 사실 이 두 신은 이제 약간 비중이 적은 편이죠. 그래서 검은 이제 톨텍 태양 신화에는 5개의 태양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해요. 첫 번째 태양, 첫 번째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태양이 존재했던 시대. 검은 테스카틀리포카가 대지의 선 세계를 창조한다. 이 세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거인족이 사는 세계였다. 케찰코아틀은 테스카틀리포카를 시샘하여 나빴죠. 지팡이를 휘둘러 테스카틀리포카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난 후 케찰코아틀은 물로 세상을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거인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테스카틀리포카는 제규어로 보내요. 제규어라는 동물도 인디언 신화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이제 인디언 전사 중에도 독수리 전사와 제규어 전사가 이제 그 인류 전사들이거든요. 두 번째 태양, 케찰코아틀의 바람의 선세계이다.
한 번 당한 테스카틀리포카는 케츠알코아트를 밀어 다시 복수를 한 거죠. 새사는 바람에 의해 날아가고 지상의 생물체들은 날아가지 않기 위해 나무에 매달립니다. 이들은 모두 원숭이로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신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생물체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태양은 이제 틀랑록의 비의 신세계인데요. 케츠알코아트는 이때도 또 시샘을 해서 비처럼 내리는 하얀을 내뿜고 사람들은 모두 칠면조로 변하게 돼요. 네 번째 태양 찰치 우틀리쿠의 강의 선세계. 강의 선세계는 대홍수에 의해 멸망하게 돼요.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는데 티타이와 네네라는 남녀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고 빈 나무통을 붙잡고 대홍수를 면하게 됩니다. 테스카틀리포카는 옥수수만 먹으려고 얘기했지만 티타와 네네는 물고기를 발견 후 잡아먹어요. 분노한 테스카틀리포카는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 그들의 엉덩이에 붙였고 이렇게 개가 탄생하게 되었대요. 그 네 번째 태양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고 다섯 번째 태양이 이제 현재 세계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현재 세계고 지금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천지창조 신화에는 두 개의 다른 신화가 존재한다. 사실 아즈텍 신화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복잡하기도 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메테아틀의 네 아들이 다른 네 신의 도움을 받아서 대제의 중심부로 통하는 네 개의 길을 만들고, 아유 말이 복잡하네요. 뭐 어쨌든 하늘과 별들이 신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이번 세계에 관련돼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계와 지상계가 존재하면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천상의 신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신들이 약해지면은 어둠과 별과 싸우는 태양신의 힘도 약해져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사건이 이제 지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이제 천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뭐 아즈텍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인시공략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래에서 재물을 바쳐야만 위에 태양신이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신화 때문에 얼면서 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바쳐야 한다. 자신들이 또는 그렇다고 또 자신을 희생할 순 없으니 적국의 포로들을 인질로 잡아온다. 재물로 그리고 바친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테스카틀리포카와 케츠알코아트랑 함께 틀라테코틀리와 싸운다. 틀라테코틀리는 괴물이에요. 괴물신인데 이를 달래기 위해 틀라테코틀리의 시체를 가지고 지금의 대지를 꾸밉니다. 죽인 이후에. 뭐 이렇게 신화가 좀 다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그동안 케츠알코아틀은 자신의 장난, 그러니까 테스카틀리포카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혹은 이제 자신만의 장난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자들에 대해 불쌍함을 느껴요. 다시 사람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마지막 선세계에서 물고기로 변한 사람들의 뼈를 구하기 위해 명계가 이제 지옥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미틀란으로 향해요. 이 미틀란이라는 또 도시명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죽음 지옥의 신이 미틀란 테쿠틀리에게 사람들이 대지 위에서 살기 원한다고 얘기한다. 미틀란 테쿠틀리는 뼈가 들어있는 함을 주지만 굳이 인간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케츠알코아트를 놀라게 해요. 놀라서 함을 떨어뜨리고 메추리들이 뼈를 갉아먹게 되죠. 그래서 뼈 조각들을 다시 주워 함에 넣고 기원의 장소를 향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원의 장소는 테오티오아칸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게임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뱀의 형상을 한 시우아코아틀은 뼈를 갈고 단지 위에 넣은 후 자신의 피를 넣어 인간을 부활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피를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미안함과 속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신화를 보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신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 신은 케찰코아틀이고, 사람이 살기 원하는 신은 케찰코아틀이었어요. 하지만 뼈조각은 매출에 의해 갉아먹혔기 때문에 인간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태양신화입니다. 이제 이게 인신공양이 나타나게 된 근본 모티브예요. 모티브. 대지와 인간을 다시 창조한 신들은 테오티후아칸의 어둠 속에서 태양을 다시 만들기 위한 회의를 합니다. 태양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어야 했는데요. 인간을 위해 누가 희생할 것인가? 다섯 번째 세계를 위해 누가 희생을 할 것인가? 그 어떠한 신도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 했죠. 그때 이거 너무 말이 많아서 안되겠다. 하여튼 뭐 여러가지 신들이 자원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는 소심한 나나우아 신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먼저 자원했던 테쿠시스 테카틀은 결국엔 불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나우아 신은 용기있게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테쿠시스 테카틀도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나우아 신은 태양이 되고, 테쿠시스 테카틀은 달이 됩니다. 나나우아 신은 이제 앞에 나왔던 태양신이 토나티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태양과 달이 되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나티우와 이제 달의 신의 이름이 길어서 이름을 생략할게요. 자신들이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당신들의 피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에 새벽의 신이 발끈하여 토나티우를 향해 창을 던졌지만, 토나티우는 이를 다시 그에게 던져서 새벽의 신을 돌로 변하게 해요. 이 신이 이 사건으로 추여의 신이 되고, 새벽은 추워졌죠. 하여튼 이제 제5세계와 순환과 평화를 위해서 케찰코아틀의 주도 아래 자신의 심장을 내놓게 됩니다. 신들은 이로써 태양과 달을 움직이게 되고, 이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밤하늘의 별들과 싸우게 됩니다. 케찰코아틀은 이때 심장 안 꺼내나요. 이제 우이칠리포치틀리 신화예요. 테노치티틀란 말에 코아틀리쿠에가 낳은 자식이에요. 아까 나왔죠? 코아틀리쿠에가 임신을 하자 이미 낳은 400명의 자녀들은 그녀의 간통을 의심해요. 코요사유키를 포함한 400명의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 코아테펙으로 향해요. 코아테펙도 또 지명이 있어요. 우이칠로 포치틀리는 이제 뭐 지명이라고 해봤자 옛날 지도 안에 있는 지명이죠. 이를 눈치채고 무장한 채로 태어나 그의 형과 누이들을 죽입니다. 이때 코요사유키를 죽이고 코아테펙의 언덕 밑으로 차버리는데, 이를 피해 의식에서 재현해요. 피해 의식은 이제 인신공양을 얘기합니다. 메시카일 쪽은 아즈틀란이라는 지역에서 이주를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상 테노시티틀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다른 민족에 비해 체계화되지 못하고 문화성이 떨어졌어요. 원래 톨텍 문화의 영향을 못 받은 지역들은 대체로 문화성이 다 떨어졌었어요. 사실 우이칠리 포치틀리는 그 당시 변방의 잡신에 불과했습니다. 메시카일 쪽은 여러 지역을 유목하던 중 독수리가 선인장 밭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메시카일 쪽은 그 장소에 정착하였습니다. 간척을 해서 호수 중앙에 있는 테노시티틀란이라는 수상도시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이칠리 포치틀리는 틀라칼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을 시도해서 태양신화를 우이칠리 포치틀리의 신화로 변화시켜버려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아까 봤던 것처럼 다시 훑어보면서 갈게요. 깃털, 뱀의 모습은 잘 안 나왔네요. 자, 나우아틀인들의 이주 과정, 멕시카인들의 이주 과정을 간단히 보면은,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복잡해지긴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정치적 신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왜 현재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문화는 보통 이제 신화에서 비롯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왜 현재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어떠한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그 단점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뭐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의 세계관이죠. 이제 역사를 기반으로 했지만 뭐 제가 100% 봤다는 건 아니니까요. 100%뭐 완벽한 역사를 재현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게임에서 사용할 몇 가지 요소들, 이러한 내용들을 게임 안에 녹여내는 거죠. 뭐 이런 역사적인 신화나 뭐 이런 거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정보 몇 가지 나오고 그 정보를 토대로 내가 교섭하는 대상의 그 성격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 사람인데 뭐 대원군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원군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원관은 이제 보수주의, 그러니까 사대주의적인 면이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신문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이유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이제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었죠.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아, 근데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뭐 말을 못 하겠네요. 뭐 얼추 아시겠죠? 뭐 여하튼 시나리오의 배경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더 보면은 아마 여기서는 캐릭터 컨셉까지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막상 해보니까 내용이 길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 문서 파일도 사실 워드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좀 추가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차차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시나리오 쪽을 좀 공부를 해보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재구성할 거예요. 재구성하고 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 파일에 입력을 하고 있긴 해요. 실제로 대사 그리고 캐릭터 누가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펙트 같은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선택지에 따라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틀은 잡았고 물론 더 실험해보고 바꿔야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교섭 시스템을 원래 오늘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냥 단계별로 나눠서 그냥 차근차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말이 나오는 거는 완성이 됐는데 부차적인 게 뭐 알겠습니다. 많이 길어지네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